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차함수를 나갈게요. 이차함수 하면 뭐 당연히 이거잖아요. 여기서 이거 빼먹으면 곤란하고요. 그쵸? 당연히 ABC는 상수입니다. 이차함수 그래프는 다들 그려봤나요? 혹시 모논 종이에다 그려봤나요? 그냥 대충 그려본 거죠? 그쵸? 예.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1차함수 때는 이제 직선이라고 하는 되게 특징이 있었지만 2차함수부터는 이제 포물선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쵸? 배우는 순서대로 해서 오늘은 딱 여기까지 합시다. 맨 처음에는 얘를 배우고요.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물론 얘기했지만 요런 2차함수 가장 쉬운 걸 배우고 그리고 나서 요거랑 이제 쌍으로 되는 얘를 배우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개수가 붙는 얘까지 배우는 걸 오늘 목표로 하고 다음 시간에 표준형 배우고 그 다음에 일반형 배우면 되겠지 뭐. 요 세 가지만 합시다. 첫 번째 이차함수 얘 이거 그래프 그리면 어떤 모양이다? 아래로 볼록? 볼록이란 말도 배웠고 옛날에는 이거 그래프 왜 이러니 이거 옛날에는 이거를 아래로 볼록이란 말도 배웠고 위로 오목이란 말도 배웠거든요. 옛날에는 그래프의 모양을 나타낼 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다 아마 이렇게 배웠을 텐데 옛날에는 위로 오목한 포물선 이런 말도 배웠어요. 어쨌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포물선이란 말은 뭔지 알아요? 포물선? 포물선이란 말 알아요? 직선이란 말이야 뭐 금방 이해하겠지만 얘는 선이 포물선이라잖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중1 때 반비례 배웠던 거 기억나죠? y는 x분의 12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요? 이거 어떻게 나와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1, 4분면 3, 4분면에 그려지는 x축, y축과는 만나지 않는 그치? 얘는 그럼 곡선 이름이 뭔데요? 이것도 포물선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얘는 쌍곡선이에요. 곡선이 두 개 나왔으니까 쌍곡선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 쌍곡선이라는 그 명칭을 붙이는 곡선이 있어요. 포물선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는 곡선이 있다고요. 포물선은 일단 말 그대로 본다면은 물건을 딱 쐈을 때 지구에서 이렇게 대포를 쐈을 때 이렇게 중력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나요? 휘지 않나요? 그 선이죠, 저게. 또 다른 의미로는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 원뿔을 잘라요. 그러면 단면이 생겨요. 자른 면. 단면의 모양 중에 하나인 게 저 포물선입니다. 원뿔을 밑면과 평행하게 자르면 뭐가 나올까요? 단면이. 원. 그렇죠? 원도 가능하고요. 조금 비스듬히 자르면요. 네. 타원도 가능하죠. 이건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저 모선 옆면을 이루는 회전체에서 옆면을 이루는 선, 이 모선과 평행하게 자르면요. 모선과 평행하게. 그때 나오는 곡선이 바로 포물선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 용어가 있어요. 이거랑 저거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해서 그게 아니라 완전 다른 거죠. 곡선은. 특정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은 일단 간단하게 물건을 이렇게 지구에서 물건을 뭐 공 같은 거 있죠. 위로 던졌을 때 그 공이 날아가면서 그리는 그 곡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일단 포물선은.
이해 가죠? 자세한 거는 나중에 기하에서 또 배울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준선, 초점 해가지고 거리가 같은 점 해가지고 배울 건데 나중에 얘기니까 일단은 그냥 곡선인데 물건을 던질 때 생기는 그 공의 모양을 뒤집어 놓은 거 생각하면 될 겁니다. 엄만 이해 가죠? 그렇게 좀 특수한 곡선이 나오다 보니까 명칭들이 몇 개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어떻게 할까? 좌우 대칭이 된다. 접으면 완벽히 포개어진다라고 하는 일단 첫 번째 뭐가 있다? 대칭축. 그렇죠? 대칭축이라 해서 이차함수라는 저 그래프는 한 직선에 완전히 데칼코마니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완전히 대칭이 되는 모양으로 생깁니다. 두 번째, 그 대칭축이 이차함수가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요. 우린 앞으로 이 점을 꼭지점이라 부를 겁니다. 세 번째, 아까 얘기한 어디로 볼록해요라고 해서 일단 이차함수 같은 경우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나중에 포물선을 제대로 배우면 왼쪽으로 볼록, 오른쪽으로 볼록도 있어요. 나중에 얘기인데 기하라는 과목을 배우잖아요. 그때는 포물선을 이렇게 그려요, 보통. 옆으로. 그 정의도 좀 달라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면 포물선은 제대로 배울 거고 일단은 그냥 공 던지는 거. 대칭축, 꼭지점. 이거 이해 가죠? 그 다음에 그래프가 이렇게 또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되는 상황. 다양한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감소한다라는 상황이거든요. 감소한다. 우리가 이제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인데 감소의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정의까지 말하면 좀 힘들지. 어떡하지? 그냥 하자. 함수가 감소한다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요. 적당한 이렇게 범위가 있어. 이거 좀 다른 말로 구간이라 부르는데 어떤 범위 내에서 임의의 두 좌표를 잡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x1, x2 이렇게 두 좌표 잡을 겁니다. 그래서 x2가 큰데 함수값은 더 작을 때 이걸 우리가 감소한다라고 정의할 거거든요. 좀 더 어렵죠? 다시 요 범위 내의 임의의 실수 두 개에 대하여 투 쪽이 분명히 큼에도 불구하고 함수값은 원쪽이 크다. 뭐뭐이면 뭐뭐이다. 요걸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감소한다 라고 부를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그래프는 쭉 내려가는 모양이야. 왜? 내가 잘 생각해봐. 요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요게 어떻게 두 개를 잡아도 왼쪽이 높아. 이 얘기예요. 요렇게 두 개 잡아도 왼쪽이 높아. 요렇게 잡아도 왼쪽이 높아. 그러니까 어떤 실수 두 개를 잡아도 이게 왼쪽이냐 오른쪽이고, 그렇지? 오른쪽인 게 큰 수니까. 근데 이렇게 함수값을 재니까 왼쪽이 높은 거지, 오히려.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렇게 잡아도 왼쪽이 높아. 이렇게 잡아도 왼쪽이 높아. 이렇게 잡아도 왼쪽이 높아. 어디서 잡아도 항상 왼쪽이 높아. 그럴 때 우리는 이걸 감소한다라고 정의하겠다는 거거든요. 대부분 이런 식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하향,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곡선 모양. 곡선 또는 직선 모양. 이해가지? 반면에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증가한다고 부를 거고, 이 전체 내용은 똑같은데 이 마지막 부분에 x1, x2이면 당연히 함수값은 더 이쪽이 더 크지 라고 나오는 것을 증가한다 라고 부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차 함수는 증가와 감소가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렇죠? 감소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 번 꺾여요. 증가만 하는 게 아니라 감소가 되고, 감소만 하는 거 증가만 되고, 증가도 되고. 즉 증가와 감소가 어디선가 확 바뀌죠. 그 어디가 어디야? 꼭지점 자리입니다. 그래서 2차 함수는 꼭지점이 제일 중요하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아래 볼록이 모양에서는 이 왼쪽 부분, 꼭지점 또는 대칭축 왼쪽 부분을 보고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이잖아 해서 보통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요걸 다르게 표현하는 거지. x가 증가했는데 y 값은 오히려 이렇게 적어졌죠.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일단 여기는 왼쪽은 감소, 오른쪽은 증가하는 모양이 나온다. 이런 게 특징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장 기본인 요 2차 함수에 적용시킨다면 요 2차 함수 적용시킨다면 첫 번째, 얘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고, 두 번째, 꼭지점 좌표는 0,0이고, 세 번째, 대칭축의 방정식은 x는 0 또는 y축. 그렇죠? y축이 대칭축이다. 또는 x는 0. 보통은 이제 x는 0처럼 쓰죠, 보통. 대칭축의 방정식은 x는 0이고, x가 음수좌표, 그러니까 대칭축보다 왼쪽, x좌표가 음수일 때는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지만 x좌표가 양수, 0보다 클 때, 즉 대칭축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로도 설명을 하죠. 그 말로 설명하는 것들은 지금 다 안 적을 거고 나중에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래프 그리는 것만 집중해서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이니까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프를 나중에 가면 장난 아니게 복잡한 걸 그릴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래프 나오면 그리세요. 좀 정성을 다해서 그리는 게 좋을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일단은 괜찮지만 나중에 장난 아닙니다. 그 폭탄 다 어디에 터진다고요? 고1 때 터집니다. 고1 애들 얼마 전에 수업하는데 멘탈 나갔어요. 나갔어요. 그래프가 어떤 게 나왔더라? 기억이 안 나네? 절대값 x, 절대값 빼기 2x 막 이런 게 나왔거든요. 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손을 못 대요. 그때부터는 진짜 따라하고 싶어도 못 따라하는 거죠. 그때부터. 네, 이런 게 터져요. 이거 하나씩 분해하면은 2차 함수거든요. 하나씩 분해하면. 근데 못 그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나올 때 열심히 그리는 연습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 2차 함수는 뭐 워낙 기본이라서 요건 기억날 것 같고요. 두 번째 2차 함수 얘는 뭐였죠? 처음 거에 비해서 저 퍼런 거에 비해서 뭐라고? 파란 거랑 비교해서 말하라는 거야, 내 말은. 저 파란 그래프를 X축 대칭한 모양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파란색 그래프가 y는 x제곱의 그래프라면 이 녹색 보이나? 녹색. 이게 이제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위로 볼록이에요가 끝이 아니라 엄밀하게는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x축 대칭한 모양이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까랑 똑같은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다. 이렇게 볼록 방향을 얘기하고 이 곡선은 포물선이다 라는 걸 언급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꼭지점은 원점이죠. 쟤도 원점이죠. 그렇죠? 세 번째, 대칭축. 똑같은 y축을 대칭축 이렇게 불러도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게 나중에 이게 이동하잖아. 이차함수가.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보통 축의 방정식을 얘기하는데 x는 0, 이게 축의 방정식이고, 네 번째, 얘 같은 경우는 이제 x좌표가 음수, 이 왼쪽에서는 x가 증가할 때 y는 증가하는 증가함수 모양이고요. 그렇죠?
오른쪽은 이제 반대로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하는 감소함수 모양이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아마 뒤에 문제 보면은 이제 그런 거 찾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 따로 하고 귀찮다 해서 이걸 한 번에 이렇게 배우는 게 있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면 y는 2분의 1 x제곱 그럼 y는 x제곱 y는 2x제곱처럼 뭘 배우냐면은 a 값이 변할 때 2차 함수 그래프에 무엇이 바뀌는지에 대한 걸 배운 적이 있었을 거예요. 니들은 뭐라고 배웠니? a 값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 세 개를 동시에 그러면은 조금 구별되지 않나요? 폭이 바뀐다. 그쵸? 그럼 정확히 설명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개수, a의 개수가 2분의 1, 1, 2. 이쪽에서 보면은 a 값이 커질수록 폭이 좁아지는 건데 방금 요거 관계에서 봤듯이 이제 개수가 음수가 돼버리면 이 그래프가 싹 다 뒤집힌단 말이에요. 그쵸? 싹 다 뒤집혀가지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 너무 이상한데? y는 마이너스 2x제곱이고 파란 거를 뒤집은 그래프 요게 y는 마이너스 x제곱이고 빨간 거를 뒤집은 그래프 요게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인데 요래 버리면은 이제 음수 쪽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처럼 그쵸? 값이 더 작아져야지 폭이 좁아지니까 그치? 요쪽 위쪽에서 보면은 양수 쪽에서는 값이 커져야 폭이 좁아지는데 음수 쪽에서는 값이 더 작아져야 폭이 좁아지죠. 그것 때문에 보통 말하기를 절대값 a 값이 커질수록 폭이 좁아진다 이렇게 배워요. 그쵸? 근데 이제 물론 교과서나 이런 데는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수업할 때는 조금 다른 말을 해요. 나중에 그 과정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차 함수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폭이 좁아지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쵸? 무슨 운동기구처럼 이렇게. 정말 이해가 안 해. 이렇게 좁아지네. 이렇게. 근데 나는 이제 그거보다는 나중을 위해서 몇 배 된다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X축과의 거리가 바뀌는 거거든요. 이게. 엄밀하게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그림이 내 맘대로 안 그려져. 이게 좌우대칭 아니잖아? 보다시피? 이거 어떡하면 좋아?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있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x축과의 거리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한 점이 있을 때 이만큼이 내가 말하는 x축과의 거리라는 개념이에요. 이해 가요? 이 거리가 2배. 여기서부터 거리가 2배. 여기네. 예를 들어서 다른 점 여기가 있다면 얘부터 x축과의 거리는 요만큼일 거 아니야. 그치? 요 거리를 2배. 여기. 이런 식으로 모든 이 거리를 2배로 늘려서 요 점을 위로, 요 점을 위로 해서 만들어진 이렇게 생긴 그래프. 좀 이상한데 그래프가? 다시 이렇게 생긴 그래프. 얘가요. 이게 2x제곱입니다. 이해가 갈까? 무슨 말이냐면은 폭이 좁아진다는 거는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듯이 느껴질 텐데 실제로는 그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위아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프가.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 높이가 2배로 늘어나니까 2x제곱이에요. 3배로 늘어나면 당연히 3x제곱이고요. 반대로 이 높이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뭐겠어? 그게 바로 이제 2분의 1x제곱인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 저게 이렇게 폭이 좁아졌다, 넓어졌다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실제로는 x축과의 거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요? X축과의 거리가 1배, 2배, 2분의 1배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한 점에 대해서. 요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나중에 이제 좀 바뀌는 문제가 나왔을 때 눈치를 챌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은 뭐 폭이 좁아진다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A 값이 양수면은 다 아래 볼로 꼭지점 원점 대칭축 x는 0. x 음수에선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 x 양수에선 x가 증가할 때 y는 증가한다. 그치? A 값이 음수일 때는 요 까만색들. 그치? 위로 볼로 생략 나머지. 뭐 그런 식의 그래프를 뭐 배워보고 마치자고. 뭐 오늘 뭐 뭘 많이 해. 조금만 하지 뭐. 8개만 하지 뭐. 알겠지?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제발 부탁이니까 그래프를 아니 니들 1차 함수 그래프 몇 번이나 그려봤을까 애들? 적어도 1차 함수 한 100개는 그리고 넘어가지 않나? 그래 안 그래? 1차 함수 그래프 한 100개는 그리지 않아? 그럼 2차 함수도 100개는 그려야죠. 나중에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100개도 못 그릴 텐데 많이 그려봐야죠. 그릴 수 있을 기회가 있을 때. 빨리빨리 하고 끝냅시다. 158페이지. 첫 번째 유형은 이거 2차 함수 단원인데 왜 1차 함수가 나오고 있지? 복습시키는 건가 봐. 그치? 1차 함수 복습시키려는 건가 봐. 그러면 1048번 하나만 하지 뭐. 1차 함수 복습하는 코너가 있네. 1차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 이 1차 함수 식이 y는 ax 더하기 b래요.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첫 번째에 있는 1,a를 지난다. 요 표현은 사실은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요걸 맞죠? 요걸 만족시키는 점을 막 찍은 게 직선이 된 거죠. 바꿔 말하면은 이 안에는 수많은 점이 있을 거고 이 점 하나하나가 다 이 등식을 만족시켜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이 직선이 저 점을 통과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만족시키는 점이 있지 않겠느냐? 혹시 그 점 중에 이게 있느냐라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여기를 1,a를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하냐? 라는 질문이죠. 무슨 말 이해가죠? 그래서 1,a를 대입하면은 a는 a 더하기 b라는데 현재 b가 0인지 아닌지 알 수 있나요? 모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이 아니다. 1,a를 지난다기보다는 오히려 x좌표가 1이면 y좌표는 a 더하기 b가 될 테니까 1,a 더하기 b를 지난다. 이렇게 해야 맞는 표현이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가죠? 수많은 점 중에 한 점일 텐데, 그치? 저 점이. 그렇다면은 우리 눈에는 마치 직선이 제일 통과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치? 그래서 우리는 직선이 저 점을 지난다 라고 쓸 건데 실제로는 이 점이 이 구성원 중에 하나라는 뜻이니까 점을 기본적으로 등식에 대입한다 해서 대입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2번 x절편과 y절편 찾으란 문제네요. 그렇죠? x절편 찾는 법은 어떻게 찾는다? 뭐 거의 기계 아니야, 기계. 그치, 애들. x가 어떻게 찾는다? y에 0을 대입한 x의 값. 이거 아니었어? 그치? 준 등식에 y에 0을 대입해서 만든 0은 ax 더하기 b라는 이 방정식에서 누구의 값? x의 값. x가 뭐라고 한다면은 뭐 마이너스 a분의 b 될 거냐, 그치? 그래서 x좌표는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y좌표는 이제 반대로 x에 0을 대입한 y의 값이죠. 그래서 x에 0을 대입하면은 준 등식은
y는 b라는 등식이 하나 나올 텐데 이 등식으로부터 y의 값은 b잖아요. 그쵸? 그래서 x절표는 마이너스 a분의 b, y절표는 b다. 맞네?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네. 그래프끼리 평행하다. 3번. 평행하기 위한 조건. 평행 조건은 뭐였어? 이거 다 니들 그 뭐야 기말고사 시험범이라서 좀 그러네. 기말고사 할 때쯤 이거 배우면 복습용으로 좋을 텐데. 평행하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얘랑 평행해요? 얘랑 평행한 거 맞아요? 평행 조건이 뭐였어? 직선이 평행하기 위한 조건. 이거 우리 아들도 알던데. 뭐였죠? 기울기는 같고 y절표는 다르다죠. 그렇죠. 이건 반대네요. 이건 기울기가 다른데 이건 a 마이너스 a. 참고로 a의 부호도 알죠,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직선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형상일 때는 a 값의 부호는 기울기의 부호는 마이너스. 그렇지. 기울기 값이 같아야 되는데 다르죠. 4번이 그거네. A 음수고 B 음수냐라는 질문.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 직선이 내려가니까 기울기는 음수. 이건 맞죠? 근데 B는 뭐였어 아까? Y절편이잖아. 그치? Y축과 만나는 곳은 여기입니다. 여긴 보다시피 원점보다 위에 있어요. 양수 아닌가요 그러면? 그쵸? 그러니까 이건 양수가 돼야죠. 이해 가죠? 그 다음에 x의 값이 1만큼 증가할 때 y 값은 a만큼 감소한다? x가 1만큼 증가할 때 y가 얼마만큼 증가한다? 요 개념이 뭐였죠? 기울기였죠. 1차 함수에서는 기울기가 눈에 보여요. 그게 누구요? 얘죠. 이거 질문해볼까? 이게 왜 기울기야? 이거 기울기인 건 알아? 이게 왜 기울기인데? 다음에 나중에 할게요. 아니 그러지 않아? 1차 함수라며 요건 기울기고 요건 y절편 아니야? y절편이잖아. 기울기 y절편. 이게 왜 기울기인데 근데? 기울기의 정의상 x가 1만큼 증가하면 y는 a만큼 증가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는 a만큼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이거 뭔 말인지 알아 몰라? 이거 기울기인 거 알아 몰라? 왜 기울기인지도 알아?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이 1차 함수에서 기울기가 a인 이유. 그럼 이렇게 물어보자. 기울기의 정의가 뭔데? 이것도 거의 뭐 외우다 암기송 하듯이 외우지 않았나요? 기울기의 정의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치? 응? 기울기의 정의가 x의 변화량 또는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잖아. 그치? 뭐 증가량이라는 말도 쓰고 변화량이라는 말도 쓰고 하는데. 그쵸? 만약에 이 직선이 두 점을 통과한다고 칩시다. 1차 함수가. 얘가 첫 번째 점은 x1, y1이라는 점. 두 번째 점은 x2, y2라는 점. 이렇게 두 점을 통과한다고 해볼게요. 요를 지난다. 그러면 그때는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x가 얼마큼 증가했어? x2 빼기 x1만큼? y는 얼마큼 증가했어? y2 빼기 y1만큼. 이해 가요? 그쵸? 이게 증가량, 분의 증가량 이거 아니에요? 기울기? 근데 요 1차 함수가 뭐뭐를 지난다고 내가 가정했잖아. 그럼 또 뭐가 돼? 아까 했잖아. 지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점은 여기 대입하면 식이 성립해야죠. 그렇죠? x1, y1이라는 점을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니까 뭐예요? y1은 ax1 더하기 b인 거예요. 이해 가요?
두 번째 점인 x2, y2도 얘가 지나가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점을 여기 대입해도 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y2는 ax2 더하기 b인 거잖아요. 그쵸? 지나니까. 그걸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모는 x2 빼기 x1이고 분자는요? y2 빼기 y1이라며. 이게 y2고 이게 y1 아니야? 그러면 ax2 더하기 b에서 ax1 더하기 b 이렇게 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보다시피 분자가 b 빼기 b에서 b는 지워지고요. 분자가 ax2 빼기 ax1만 남아요. 이렇게. 그쵸? 이 분자를 a로 공통인수 묶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쵸? 분자가. 분모는 얘고요. 그럼 어때요? 약분되죠. 뭐만 남죠? a만 남죠? 그래서 기울기가 a예요. 이해 가요? 그래서 기울기가 a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거 1차 함수 얘가 왜 기울기야? 증명해 줄까? 하고 하면 돼요, 이제.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넘어갈게요. 그 다음 159쪽에 있는 두 번째 유형. 아까 얘기했듯이 뭐 2차 함수 간단한 것들 고르는 것도 있고 뭐 최고점 계수가 0인지 아닌지만 판단되는 거니까 말로만 되어 있는 것도 있죠. 난이도가 중하밖에 안 돼서 이거 뭐 내가 풀어줄 필요가 없겠는데? 그치? 그러지 않겠어? 하, 중하네. 넘어갈게요. 159쪽에 있는 세 번째 필수 유형. 2차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2차항의 개수가 0이 아니면 되는 거지 뭐. 그치? 이것도 넘어갑시다. 쉬우니까. 오늘 조금만 한다고 했잖아. 필수 유형 4번. 함수값. 함수값이라는 건 뭐 지금 한 이거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죠 뭐. 1058번? 또 문제가 아직 초반이야. 아직 그래프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해서. fx라는 2차 함수가 x제곱 빼기 ax 더하기 4래요. f1값 이게 2고 f-1값 이거는 b 나온다고 할 때 a와 b의 합을 구하시라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이런 걸 보면은 어떤 감흥이 있나 모르겠지만 사실은 요 식이 일단 당장 한 개의 뜻을 담고 있어요. 나중에는 한 개 더 나올 거야.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한 개만 일단 설명할게요. 얘는 사실은 이런 뜻이죠. y는 fx라는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 2차 함수가 1,2를 지난다. 이 뜻이죠. 이게 사실은. 함수값 하나가 사실은 이걸 의미해요. 그건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나중에 저런 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 이 함수가 어딜 통과해, 이 함수가 어딜 통과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함수값으로 바꿔버려요. 이렇게. F1은 이 그냥 보면은 여기다 x에 1 넣은 값이 2 나온다고 뜻이잖아. 그치? F 해서 1을 넣으면은 1 집어넣었으니까 1의 제곱 빼기 a 곱하기 1 더하기 4니까 뭐요? 5 빼기 a 아니야. 그치? 그게 는 2라고 했으니까 일단 a 값 3 나오는 거 확인될 거고 금방. 그래 안 그래? 이게 어렵지 않잖아. 그치? 이게 어렵지 않지만 그냥 그렇게 계산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게 함수가 1,1을 통과하는구나 라는 내용도 있다는 거죠. 저렇게. 두 번째는 f에 이제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건데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빼기 a 값 3 구했죠. 그럼 3 곱하기 x 값 마이너스 1 더하기 4예요. 이게 얼마야? 1 더하기 3 더하기 4 8 나오나 봐. 맞아요? 그래서 a 값 3, b 값 8. 이게 b 값이죠. 참고로. 이걸 구할 수 있다 말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사실 이렇게 안 쓰죠. 써본 역사가 없죠, 여러분, 이거. 이렇게. 그래, 안 그래? 나오면 니들 그냥 1 넣고, 내가 안 봐도 뻔해요.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알들? 1 넣고 1 빼기 a 더하기 4니까 a는 3. 이렇게 푼다니까, 애들? 나처럼 이렇게 안 쓴다니까, 이렇게. 뭔 말인지 알지? 나중에 1년 뒤에 1년 뒤가 아니라 니들은 아마 겨울방학 때쯤 되겠지? 겨울방학, 가을쯤?
기말고사 보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폭탄 터질 거예요. 빠바바바. 기대하세요. 그때 가서 안 쓴 거 후회할 겁니다. 나는 그러니까 내 말은 이렇게 쓰길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계산해서 답을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서, 뭔 말인지 알겠냐고. 식을 써서 답을 내길 바라는 거라고요. 필수형 5번은 2차 함수 중에 폭이 얼마큼 좁으냐 넓으냐 찾는 거예요. 1061번 하나만 할게요.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게 하나 있는데, 얘를 기준으로 얘가 폭이 좀 더 넓어요. y는 ax제곱이. 음수 쪽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겠죠? 음수 쪽이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봤을 때는 클수록 좁아진다지만 음수 쪽만 따로 본다면은 그 개수가 더 작아질수록 폭이 좁아지는 거죠? 그래 안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여기서는 이제 A라는 개수가 얘보다는 크지 않겠느냐인데, 이렇게 썼다가는 틀리죠? 이것도 써야 되니까, 그치? 위로 블록이기 때문에. 이거 낚시성 문제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냥 대부분 애들이 요거만 쓰는데 위로 블록이라는 사실을 깜빡깜빡해서, 그치? 요걸 빼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거만 넘기면은 뭐 푸는 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될 수 있는 건 그래서 몇 번이야? 3번이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것도 합시다. 나 얘들은 뭐. 야, 누가 답을 이렇게 쓰래. 다시 할게요.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럼 니들 이렇게 쓸 거야? 아니라니까. 이렇게 쓰는 거라니까. 오케이? A 값이 3 나왔어. 그럼 니들 이렇게 쓸 거야? 아니, 이렇게 써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 그러니까 x가 뭐 어떤 숫자보다 크다, 작다 하나만 나오면은 x를 왼쪽에 쓴다고 했더니 x를 이해가지. 근데 x가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 이러면은 x를 가운데 쓸 거냐, 그치? 그때는 큰 숫자를 오른쪽, 작은 숫자를 이렇게 왼쪽에 적는다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답을 이렇게 쓴다고요. 이렇게 안 쓰고. 이해가 가냐고. 이렇게 안 쓴다고. 이렇게 쓴다고, 답은. 이게 매너요, 매너. 기본적으로 전 세계인이 똑같이 쓰는 건데 왜 니들만 다르겠어. 넘어갈게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난이도가 다 중짜리라서. 그 다음에 필수형 6번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던 거네. 두 그래프가 X축 대칭인 게 있다. 그걸 찾아라라는 문제입니다. 절대값은 같고 부가 반대인 상황인 거죠. 참고로 이거 최고차항 계수, 이거를 가끔 어떤 학생들이 이걸 기울기라고 부르는데 기울기 아니에요, 용어가. 기울기는 직선, 1차 함수에서나 쓰는 용어지 2차 함수에서는 기울기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거 내가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죠. 최고차항 계수라고요. 그렇죠? 최고차항 계수가 하나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인 게 니은과 미음이네요. 그렇죠? 이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오늘 뭐 할 게 별로 없어. 그래서 162페이지에 있는 필수형 7번. 뭐 아까 얘기한 이제 그 뭐 꼭지점이 어디니, 대칭축이 뭐니, 어디서 증가하고 어디서 감소하니, 그거 나오는 거죠. 뭐가 할까? 69번 하나 할까요? 1069. y는 ax제곱. 이게 이제 a라고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안 나왔으니까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로 구별해서 풀면 될 거예요. 첫 번째 1번. y축이 대칭축, 원점이 꼭지점.
쓰기 귀찮네. 대칭축은 y축, 꼭지점은 원점, 그런 포물선이다. 맞나요? 틀린가요? A값이 양수여도, 음수여도, A값이 양수면 아래 블록은 이 모양. 아까 그랬는데, 음수면 이런 모양이잖아. 그치? 아래 블록이든 위로 블록이든 기본적으로 원점이 꼭지점인 것도 맞고, 그러니까 대칭축이 이거인 것도 맞고, 이거 2차 함수 와서 포물선이라 부르는 것도 맞고, 그치? 여기 또 써놔야 되나 혹시 이것도? 아니다. 2차 함수란 말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A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이거 아까 설명했던 거예요. 그쵸? 이해 가죠? 3번 y는 마이너스 ax제곱과 y축 대칭이다. 아니죠. 얘랑 얘랑은 무슨 축 대칭이라고 얘네들은 서로? x축 대칭. 이것도 원래 하고 싶은데 이건 거 설명하면은 진짜 기가 막히거든? 근데 이게 중3 과정이 아니어서 좀 애매하네요. 니도 혹시 내가 조금 뒤에 거 미리 약간 스포일러 해서 두 번 배웠던 거니까 설명도 이해할 거야. 니도 혹시 이거 할 때 이거 설명 들었어? 이거 2차 하면서 꼭지점이 누구예요? 2차 하면 꼭지점. P, Q? 왜 여기는 빼기고 여기는 더하기예요? 그거 설명 들었어요? 그렇잖아. 왜 여기는 빼기고 여기는 더하기예요? 그쵸? 설명 물어보는 거라서 궁금해서. 왜냐면 나 이거 수업할 때 항상 애들한테 얘기하거든. 외우라고 그냥. 이걸 니들이 지금 이해할 수 없으니 외우라고. 난 그렇게 얘기하거든. 왜 여기는 빼기 여기는 더하기죠? 꼭지점은 분명히 PQ인데 여기는 왜 빼기 P예요? 여기는 더하기 Q인데. 알아요 이거? 외웠나 보죠? 외우세요. 그런 비슷한 거야. 그런 거 비슷한 맥락이야. 얘랑 무슨 관계야? 이런 거 나중에 다 배운다 이거지. 마찬가지로 고1 때 다 배워요 그거. 일단은 3번은 그래서 X축 대칭인 거죠. 이렇게 두 개가. 참고로 얘가 얘라는 법은 없어요. 얘가 얘일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지? 이 두 개가 꼭 이게 A고 이게 마이너스라는 법은 없으니까. 어쨌든 얘네들은 서로 X축 대칭이죠. Y축 대칭이 아니라.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마지막 한 문제. 아, 72번 하자. 그림 없는 걸로 하자. 2차 함수가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원점을 꼭지점, 뭐 나중에 여러분 어차피 배웠으니까 원점 꼭지점이 여기가 00이라는 얘기잖아요. P와 Q가. 그쵸? 그러니까 식은 보다시피 뭐만 남아요? 얘만 있는 거잖아요. 그쵸? 요 말 한마디로 요게 식이 딱 나오는 거죠. 그쵸? 원점이 꼭지점이야 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2차 함수는 식이 얘구나 가 나오는 거고요. 이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도 지나가고 K, 마이너스 8도 지나간대요. 그럼 이제 이런 순서겠지. 요거를 대입하면 A 값이 나오겠고. 그치? 그 A 값을 구한 다음 요걸 대입하면 되겠군. 그치? 이런 식으로 풀면 되죠. 처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대입.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대입하면요. 좌변 마이너스 2, 우변은 A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즉 4A이므로 일단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나올 수 있겠죠.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나서 그럼 이 2차 함수는 얘일 테니 여기다가 두 번째 점인 K, 마이너스 8을 대입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식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한 번씩 곱하면은 K제곱은 16이고요. 나올 수 있는 K 값은 두 개인데 답이? 여기 뭐 있나요? 양수 K를 구하시오. 정답은 4가 되겠죠. 오늘은 이 정도로 아주 간단한 2차 함수 중에 제일 쉬운 파트인 평행이동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냥 간단한 2차 함수 꼴 여기까지만 해봤으니까 별로 부담 안 되죠?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